오늘 BK 뉴스 브리핑은 일본 오사카부 지사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는 충격적인 일본 상황과 중국 인도 분쟁으로 한국 기업에게 큰 기회가 왔다는 소식, 그리고 한류와 기업들 간의 융합이 만들어낸 놀라운 효과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시무라 지사의 사회 실험은 2차 대전 중 생화학 무기 개발을 위해 인체 실험에 나섰던 731 부대와 같은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전문위원이었던 사몬 아라타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 오사카부 지사가 벌인 일에 대해 발언한 것입니다. 일본의 니칸 겐다이는 팬데믹과 관련한 요시무라 지사의 위험한 인체 실험 소동에 전문가들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라고 운을 떼면서 포비돈 요오드와 가글약을 섞으면 팬데믹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한 요시무라 지사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오해가 있었다면서 이는 예방약도 치료약도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는데, 단 하루 만에 태도가 바뀐 요시무라 지사가 선동한 사회 실험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기사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가글약의 실증 실험 대상자들은 오사카의 숙박 이용시설에 입주해 있던 경증 환자 41명으로서 이들을 고작 가글을 한 환자와 가글을 하지 않은 환자, 이렇게 두 부류로밖에 나누지 않고 결과가 좋았다면서 기자회견에서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으로 가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며 너무 과하면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기사는 실제 연구에 임한 전문가도 효과는 없으며 더욱 연구가 필요하고 계속 사용하면 오히려 목을 손상시킨다고 환기시켰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그런데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눈을 반짝이고 발언한 것이 요시무라 지사이며, 회견 25분 전부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이 발표된다면서 부추긴 요미우리 TV 미안해 가게라는 프로그램의 죄도 많다면서 이를 본 시민들은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약국으로 달려가서 가글약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가글약이 매장에서 모두 매진돼 버리는 패닉이 발생하였는데 이제 와서 오해가 있었다니 이게 할 소린가 라며 기사는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원 출신의 의학 박사이자 전 WHO 전문위원인 사몬 아라타는 요오드를 포함한 가글을 많이 사용하면 구강에서만 바이러스가 일시적으로 사멸되는 것으로 오히려 PCR 검사에서 감지가 안 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진이 되어 확진자를 놓쳐버릴 수 있고, 이는 트럼프가 소독액을 체내에 주사하라는 말로 맹비난을 받은 것을 방불케 한다며 이를 오사카 부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전문적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요시무라 지사가 진행하는 이 사회적 실험은 전쟁 중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 인체 실험에 나섰던 731 부대와 같은 악몽마저 떠올리게 한다,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저런 말이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에서 쉽게 나오는 것부터가 일단 경악스럽지만 실제로 가글이 동나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도 충격적인데요. 괜찮다 하다가 폭발적인 확진자가 나와버린 일본의 상황에 크게 두려움을 가진 일본인들의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인도라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또한 예외는 아니죠. 최근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충돌로 인한 인도의 반중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되자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순풍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반격을 시작했으며 인도의 반중 감정으로 인해 순풍을 받게 되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중국의 샤오미의 기세에 밀리던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역습에 나서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가성비 좋은 저렴한 스마트폰 신기종을 갖추어 도전을 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6월 인도와 중국 국경 부근에서 일어난 군사 충돌로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한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분기 점유율이 26%로 샤오미의 29%에 이어 2위로 뛰어올랐으며 전기 점유율이 16%로 3위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달성했다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본 중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도는 스마트폰 매출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서 연간 약 75억 달러에 달하는 곳이기에 중국 브랜드들과 삼성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사는 설명합니다. 현재 삼성은 뉴델리
하와이 근교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신제품의 테스트나 수출용 기기에 조립을 하고 있는데, 이 생산력이 인도 내에서 많은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팬데믹 위기하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는 생산에 차질이 생겨 출하 지연이 일어났지만 삼성은 인도 공장에서 원활히 출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매출 성장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삼성은 이 흐름에 탄력을 붙이려 6월 1에 7개 신기종을 도입했으며 이 중 3개 기종은 가격이 1만 루피아 미만으로 가장 싼 기종은 $75에 내놓은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내놓는 이유도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인도 전략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경제, 화상통화 회의까지 모든 일에 스마트폰이 사용되게 되었고 저가형 스마트폰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삼성의 공격적인 전략에 맞서는 샤오미를 필두로 한 중국 업체들은 반중 정서에 맞서기 위해 메이드 인 인도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어 삼성에게는 여전히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인도의 복합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미국의 구글이 저가 스마트폰 제휴를 한 것도 삼성에게는 위협이라는데요. 인도에서 삼성은 중국 기업들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에서 우세하지만 중국 기업의 저렴한 가격 정책으로 인도 소비자들을 잡는 데 고전해 왔다는 기사는 최근에 반중 감정으로 인도 정부가 중국산 앱 사용을 금지하고 중국 수입 제품에 보이콧을 호소하고 있기에 이 시점에서 삼성의 전략적인 저가 스마트폰 투입이 시장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에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는 애플에 이어 2위이기에 삼성이 만약 저가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면 중국의 점유율을 빼앗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사는 덧붙이고 있는데요. 애플과 삼성의 경쟁은 그들의 전략이 조금 다르기에 규모의 경제를 펼치는 삼성에게는 오히려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이 훨씬 더 위협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비단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의 이런 점유율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뜻밖의 인도 중국 분쟁이 발생한 상황,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펼쳐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갤럭시 Z 폴드 2를 비롯한 최신 제품을 공개했던 언팩 행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인데요. 이 행사에서 우리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제품을 소개한 것이 방탄소년단의 팬들인 아미들과 K-팝 팬들에게는 매우 행복한 순간이었으며, 실제로 언팩 행사의 영향력 또한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K-팝과의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캐치하고 K-팝 스타들과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융합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글로벌 마케팅 전문지가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전문 미디어 더 드럼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이 온라인에서 수천만, 수억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이에 빠르게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잘 깨닫고 있으며 그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한국의 가장 큰 수출품이라 여겨지고 있는 K-팝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음악 현상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수익성 있는 산업 중 하나라면서 방탄소년단이 한국 경제에 45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K-팝 스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흐름에 동참하기를 열망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 예시로 방탄소년단이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와 함께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비틀즈 이후 최대 밴드인 방탄소년단을 현대자동차는 홍보대사로 선정하였으며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캠페인을 함께한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T 127의 뮤직비디오와 코카콜라의 광고가 자연스레 결합된 영상도 소개하고 있으며, SM 엔터테인먼트 그룹 멤버들 중에서도 엄선된 슈퍼그룹으로 형성된 슈퍼엠 및 보아는 대한항공과 함께한 대한항공의 안전 영상에 출연하였는데요. 대한항공이 전 세계 K-팝 및 한국 대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고 언급했던 부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K-팝의 팬덤에 자연스레 브랜드를 융합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K-팝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큰 산업이지만 다양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영향력 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도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것인데,
같은데요. 앞으로도 K-팝과 기업들 간의 다양한 협력이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